엑셀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듯이 지금 제가 클릭하고 있는 요 칸 혹은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칸들이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표 형태로 여러 개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렇게 문자죠. 영어 문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요거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한 줄이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한 줄이 되면서 그 한 줄들은 제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되는, 즉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A, B, C, D 이런 줄들은 열이라고 부릅니다. 열.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숫자 돼 있죠. 이 숫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고, 뭐 줄로 따지자면 이렇게 옆으로 쭉 되어 있는 한 줄이겠네요. 이 옆으로 나열된 이 줄들을 이제 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칸들이 표 형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행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칸 하나하나들은 자 보면 이름이 있는데요. 결국 요거 영어로 되어 있는 A와 그 다음에 옆에 되어 있는 숫자 1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름이 A1입니다. A1.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B죠. B와 4가 만나는 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이 B4입니다. 사실 우리 수학 시간이라고 할까요? 수학 때 배웠던 행렬 구조로 보통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행렬이라고 얘기했는데, 수학에서의 행렬은 사실 행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죠? 1행 2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엑셀은 약간 우리가 접근하는 표시 형태는 행렬과 좀 다르게 뭐죠? 이렇게 열 먼저, 영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숫자 얘기합니다. 얘는 A3. 그거는 아래쪽으로는 이만큼 숫자 많이 가능하죠. 근데 옆으로는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옆으로가 문자를 먼저 사용한 거예요. 아래쪽으로 숫자를 하다 보니, 그리고 영어 먼저 얘기하고 숫자 얘기하는 게 좀 일반적인 형태여서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하여튼 칸들의 셀들의 이름은 이제 영어인 열 먼저고 그 다음에 숫자인 행이 나중에, 그러니까 열행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모든 셀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그 이름은 이렇게 영어와 숫자 만나게 되는 영어와 숫자로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 칸 셀들은 뭐 정보를 담는 뭐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다 계산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 정보를, 그러니까 숫자 정보도 담을 수 있죠. 이렇게 10, 12, 14, 16, 뭐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담은 다음에는 그죠? 10 하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아래쪽 하살키를 누른 거예요. 그럼 12, 또 아래쪽 하살키, 그리고 또 아래쪽 뭐 14하고 아래쪽 화살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문자 넣어볼까요? A하고 엔터, B하고 엔터, C하고 엔터, D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고는 화살표 키나 엔터 뭐 다양한 걸로 해서 그 칸의 입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정보를 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A 대신에 뭐 할까요? 여기에 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정보는 이제 다른 정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엑셀에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는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는 한 다음에 뭐 할까요? 2 더하기 4 엔터 치면 이제 계산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는 2 빼기 4 할까요? 그러면 결과인 마이너스 2. 는 2 곱하기 4 하면 8. 그죠? 결과는 뭐 2 나누기 4 할까요? 그러면 0.5. 요렇게 이제 계산도 됩니다. 각 칸이 계산의 역할도 합니다. 는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식 입력줄이라고 요 위쪽에 있는데요. 요걸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칸의 결과는 이제 계산 결과값이죠. 2 더하기 4의 결과인 6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요 수식 입력줄을 보면 아까 입력했던 는 2 더하기 4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요거 칸을 더블 클릭,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원래 제가 입력했던 정보, 그러니까 계산이죠. 는 2 더하기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C 누르면 이제 더블 클릭한 거 빠져나올 때는 ESC 눌러도 되고요. 뭐 딴 데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값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요 계산은 지금 숫자들로 계산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숫자들로 계산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 주소, 우리 각 칸이죠. 칸의 이름이 이제 주소입니다. 여기 요 칸의 이름은 E2잖아요. E2. 요게 요 칸의 이름 혹은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칸의 이름 주소, 그러니까 칸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보 좀 치우고요. 자, 여기에 뭐 10, 그 다음에 20, 30, 40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자, 요 C1이죠. 지금 C1 여기에 계산하겠습니다. 는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냥 10 더하기 3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10이란 정보는 옆에 있고 30이라는 정보도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더하기 30 이렇게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는 한 다음에 요거 클릭하시면 A1이 되죠. A1 이름이죠. 요 칸의 이름. 그래서 요거 클릭 A1 더하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칸 30 있는 요 칸 B1이죠. B1 즉 는 A1 더하기 B1 그러니까 A1칸 더하기 B1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요게 만약에 원래 여러분들이 10 더하기 30 한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죠? 똑같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다만 만약에 어떤 정보를 나중에 10 더하기 30 중에 10이라는 정보를 15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15로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얘를 A1 값을 15로 바꾸면 그죠? 얘는 그게 반영돼서 계산이 다시 되죠. 근데 얘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더블 클릭해서 10 대신 15로 바꾸면 되긴 돼요. 근데 우리가 엑셀 사용할 때 요 A1이라는 칸의 정보를 여러 군데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 개가 15가 12, 15가 사용된다면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엑셀 칸을 활용하면 이제 편하다라는 거죠. 해볼까요, 직접? 자, 만약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0 더하기 30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뭐 10 빼기 30 그 다음에 10 4치 연산이죠. 곱하기 30는 10 나누기 30 이런 식으로 되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10과 30이 계속 계산이 되고 그럼 여기도 가볼까요? 자, 여기는 A1 더하기 B1이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칸 곱하기 B1 칸, 그 다음에 A1 칸 나누기 B1 칸입니다. 그죠? 자, 여기 10으로 원래대로 갈게요. 그러면 두 개 똑같잖아요. 두 개. 10과 30 가지고 4층 연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자, 이렇게 했는데 10 말고 10과 30 말고 15와 30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썼다면 10을 다 어떻게 되죠? 4개를 다 10이라는 정보를 15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일일이 하나하나 10이라는 정보를 15로 바꿔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칸을 활용했으면 여기 11이란 칸에 10 대신 15로 바꾸면 이 연결된 전부 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계산기가 아니라 엑셀을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한 이유는 이렇게 칸이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큰 매력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계산할 때 괄호 사용하고 뭐 루트 사용하고 제곱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일반 계산기는 안 해주니까 엑셀을 사용하면 훨씬 좋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이 칸이라는 게 정보 단위다 보니까 정보 저장 단위이기 때문에 이 칸을 활용하는 즉 셀 주소죠. 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진짜 계산기처럼 이용하는 것은 좀 하수들의 일이죠. 이렇게 칸들을 연결지어서 활용하는 게 그래도 하수는 벗어나는 편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칸, 셀 활용이죠. 활용. 다른 데서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뭐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전문 이름으로는 원래 엑셀 이름에서는 이 주소라고 했죠. 칸 주소 활용할 때 뭐 상대 주소 혹은 절대 주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작동 원리는 약간 이렇습니다. 자, 엑셀의 또 하나의 편리함은 우리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볼게요. 다시 는 여기는 C1는 A1 더하기 B1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칸 더하는 거잖아요. 자, 요 C1 요 칸을 카피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C에서 카피하시고 그 다음에 C2에 가서 컨트롤 V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62라는 값이 나와요. 45가 아니고. 요게 엑셀은 칸에 지금 요게 뭐죠? 이게 뭐라고 그러지? 계산이죠. 계산기. 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 자체를 카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카피한 게 아니라는 거죠. 45를 카피해서 여기가 45가 카피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정보 있죠. 정보. 15는 제가 정보로 넣었잖아요. 15라는 그 값 자체를. 그러니까 A1은 카피해서 다른데 A4에 할까요? 페스트하면 그 정보 자체가 카피가 됩니다. 제가 정보를 넣었다면 그 정보 자체가 카피가 돼요. 15로 카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none이라는 식을 썼잖아요. 식. none이라는 식을 썼으면 식 자체가 카피가 됩니다. 값이 카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식이 카피가 되는 게 보세요. 요거 더블 클릭 해볼게요. 카피한 요 C2를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아래쪽으로 A2 더하기 B2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C1은 뭐였죠? A1 더하기 B1이었는데 는 A1 더하기 B1을 카피해서 C2에 페이스트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C2 더하기 B2가 되어 버린 거예요. 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소를 적는 A1, A2, 뭐 B1, B2, C1, C2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주소. 그리고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주소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주소를 활용했기 때문에 상대 참조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이런 형태를 상대 참조.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A1 더하기 B1이라고 되어 있지만 는 A1 더하기 B1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C1이란 칸에
이제 A1 더하기 B2를 한 거잖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C1이라는 칸을 기준으로 볼 때 왼쪽으로 두 칸 같네요. 왼쪽으로 두 칸 A1이죠. A1은 사실은 왼쪽으로 두 칸입니다. 그죠? 더하기 B1은 왼쪽으로 한 칸인 애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는 A1 더하기 B1인데 얘는 뭘 얘기하냐면 내 기준에서 왼쪽으로 두 칸의 값 더하기 내 기준에서 왼쪽으로 한 칸의 값을 더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1이라는 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주소, 그 다음에 상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현재 네 기준, 그러니까 C2죠, 이제는. C2. 현재 기준에서 왼쪽으로 두 칸에 있는 애, A2죠. 20이죠. 더하기 왼쪽으로 한 칸에 있는 애, B2죠. 값은 40이죠. 그래서 20 더하기 4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A2 더하기 B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 더 가볼게요. 뭐 30과 50 할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C1에 있는 얘를 카피, 컨트롤 C 해서 C3 여기죠. 여기에 컨트롤 V 페이스트 하면 마찬가지 똑같아요.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즉 C3이죠. 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인 A3 더하기 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인 B3을 더해라. 값으로 보면 30 더하기 50. 그래서 80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엑셀의 장점이죠,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계산식을 카피해서 어디든지 페이스트하면 그 어떤 규칙 그대로, 그러니까 상대 참조죠. 내 위치 기준으로 뭐 어떤 옆으로 있는 걸 더하느냐 혹은 빼느냐 곱하느냐 그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 그냥 쭉 카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뭐 데이터라는 게 엄청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그러니까 카피가 아니라 요 식 있죠? 요거 아래쪽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더하기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우측 하단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애를 클릭하면 지금 굵은 더하기에서 이제 실제 우리 더하기 기호가 얇은 더하기가 되는데 요거 됐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 쭉 다 카피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지 왼쪽으로 두 칸 더하기 왼쪽으로 한 칸을 다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적용이 된다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안 되고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 더블 클릭 안 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끌고 내리면 뭐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뭐 계산이죠. 그 계산을 적용할 때 모든 데이터에 적용할 때 이렇게 상대 참조 혹은 상대 주소를 활용하면 엄청나게 빨리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는 이번에는 요거 더하기 요거 해볼게요. A1 더하기 그러니까 B1인데 이번에 D였습니다. D1에다가 A1 더하기 B1 한 거죠. 그럼 뭐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현재에서 왼쪽으로 3칸의 값 더하기 왼쪽으로 2칸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요 자체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원래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것 자체 있죠. 는 A1 더하기 B1이라는 이 정보 자체를 카피해서 여기 갖다 붙이면 이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 규칙을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결과창 칸 자체죠. 칸 자체를 카피하고 페이스트 하시면 요 상대 참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상대 주소대로. 그런데 이 칸 자체가 아니라 칸의 뭐라고 그러죠? 자체? 하여튼 이렇게 할게요. 칸의 겉이라고 할까요? 칸의 겉을 카피하면 상대 참조, 상대 주소로 활용이 되고 이걸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칸 자체를 들어간다고 할까요? 칸으로 들어간다. 더블 클릭해서 칸 우리가 입력했던 그 내용 자체를 선택해서 카피하고 이렇게 페이스트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이제는 상대 참조 상대 주소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죠? 칸 자체를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는 경우가 있고 칸에 넣었던 내용 자체를 카피해서 페이스트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래쪽으로만 적용했는데 아니요. 옆으로도 됩니다. 자 보세요. 는 3칸 정도 되니까 이거 더하기 뭐 요거 지금 요거 좀 애매하죠. 요럴 때는 그러니까 칸이 지금 엑셀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클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A3이 클릭이 안 될 때는 그냥 A3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A3을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대소문자 구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칸 위쪽 칸 클릭되는 칸 누르고 그 화살표 커스 맞나요? 아니 커스래 화살표 뭐죠? 화살표 키 화살표 키 이렇게 옆으로 위로 아래쪽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화살표 키를 통해서 지금 A2 클릭했는데 아래쪽으로 한 칸 가면 A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엑셀 버전은 이게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 왜 이 칸이 오버돼서 그런지 안 될 때가 있으면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직접 넣으시든 딴 데 클릭해서 이동해서 하시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3개 더했습니다. 그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 다음에 요거 카피해서 컨트롤 C해서 옆에 컨트롤 V 해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상대 참조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준에서 위쪽으로 2칸 인에 더하기 위쪽으로 1칸 인에 더하기 위쪽으로 아니 뭐야 죄송해요. 위쪽으로 1칸 2칸 3칸이구나. A1은 위쪽으로 3칸 더하기 위쪽으로 2칸 더하기 위쪽으로 1칸인 A를 더하라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위쪽으로 2칸인 A 아니 3칸인가요? 계속 헷갈리네. 위쪽으로 3칸인 애 더하기 위쪽으로 2칸인 애 더하기 위쪽으로 1칸 쪽에 있는 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꼭 그 위쪽으로 옆쪽으로 이래야 되느냐? 아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장난입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 더하기 얘 해볼게요. A1 더하기 B2 지금 E2인데 E2에 그러면 이거 뭘 얘기하냐면 자 내 기준에서 왼쪽으로 1칸, 2칸, 3칸, 4칸과 위쪽으로 1칸 이죠. 왼쪽으로 4칸과 위쪽으로 1칸인 A 즉 A1이죠. 더하기 왼쪽으로 3칸인 왼쪽으로만 3칸인 A를 더한 겁니다. B2 그럼 요거 카피해서 아래쪽으로 뭐 여기 갈까요? 여기 페이스트 하면 똑같아요. 왼쪽으로 뭐였지? 1칸, 2칸, 3칸, 4칸 왼쪽으로 4칸과 위쪽으로 1칸인 A 즉 A3 더하기 그냥 왼쪽으로만 3칸 B4가 이런 식으로 현재 기준에서 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뭐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할 수도 있습니다는 뭐 요거 더하기 요렇게 해버리면 오른쪽으로 1칸에 위쪽으로 하나 둘셋넷 5칸인 B1 더하기 오른쪽으로 2칸과 위쪽으로 하나 둘셋 4칸인 C2
이렇게 더한 걸 뭐 고스란히 카피할 수 있는 거죠. 페이스트하면 마찬가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상대 참조고요. 상대 참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10, 20, 30 해볼까요? 하고 여기에 어떻게 갈 거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는 A1 더하기 B2입니다. 그럼 25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A1은 그대로 있고 A1 그대로 있고 더하기 그 다음에 B는 B3인 거예요. 얘는 D4 같은 경우는 A1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B4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규칙은 뭐죠? A1은 그대로 되고 B는 그죠? B는 자기 위치에서 옆으로 같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A1은 그대로인데 B는 자기 위치대로 쭉쭉 내려오는 거죠, 지금.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하나씩 넣었는데 요거 카피해서 그 D2에 있는 값을 카피해서 페이스트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당연히 같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A도 내려오고 B 쪽도 내려옵니다, 그죠? 상대적 위치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B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데 A는 내려오지 않고 A는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같이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고정되기를 원하는 거죠. 고정되기를. 요것도 카피해서 아래쪽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 B는 내려오면 되지만 A는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A1으로 고정되고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절대 주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절대 참조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A1과 B2를 더했는데 A1만이죠. A1. 요 A1을 선택하셔서 F4키, 우리 키보드에 있는 F4키를 누르면 자, 한 번 누르면 A 앞에도 달러 표시, 숫자 1 앞에도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또 한 번 더 누르면 숫자에만 달러 표시 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F4를 누르면 이번에는 문자 A에만 달러 표시 붙습니다. 또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우리가 입력했던 클릭했던 값 A1이 달러 없는, 그래서 F4를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다 붙었다가 숫자만 붙었다가 문자만 붙었다가 없어졌다가 다 붙었다가 숫자만 붙었다가 문자만 붙었다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F4를 통해서. 그 다음에 꼭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냥 달러 표시를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필요한 곳에 가서 뭐 어느 방법을 편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우리 F4 통해서 둘 다 달러 표시 붙일게요. 둘 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 A1은 그죠? A1은 달러 표시 붙어 있고요. 둘 다. 문자 숫자. B2는 그대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카피해서 아래쪽에 페이스트 할게요. 그리고 밑에도 또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혹은 그죠? 하나하나 해도 되고 혹은 더하기해서 쭉 끌어내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도 된댔죠, 이 더하기. 아, 지금은 안 되네요. 여기 빈 정보가 있으면 더블 클릭해도 안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쭉 되는 거는 옆에 이렇게 뭐 어떤 정보들이 채워져 있을 때, 제가 그 지난번에 엑셀 했을 때 하나로 묶이는 애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거기까지 됩니다. 자, 다시 치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밑에 거 클릭하면 보세요. 지금 달러 표시 붙였던 애는 같이 안 내려왔어요. 카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밑에 것도 그대로 있죠. B는 같이 내려왔는데 A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다. 그 얘기는 절대 주소다라고 얘기하고 절대 참조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A1 달러 붙어 있는 이 A1은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A1은 내 기준에서 왼쪽으로 3칸에 위쪽으로 1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없었다면 내 왼쪽으로 3칸과 위쪽으로 1칸인 A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상대 주소, 상대 참조인데, 달러 표시가 붙어버리면 그냥 무조건 A1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달러 표시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A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A1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위쪽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무조건 A1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정되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칸을 고정시켜서 활용하기 때문에 달러 표시로 고정시킨다가 되는 거고요. 절대 주소, 절대 참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라는 게 반복적인 일을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 않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한테 자동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반복시키는 일을. 아까 더하는 작업을 뭐 1000줄을 하겠다 그러면 1000번을 제가 작업할 걸 이제 엑셀한테 맡기는 건데, 그럴 때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반복적인 계산을. 그럴 때 이제 상대 주소로 갈 거냐, 절대 주소로 갈 거냐, 즉 따라서 같이 움직일 거냐, 혹은 고정시킬 거냐 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동안 일일이 해야 될 일을 절대 주소 혹은 상대 주소 이런 걸 잘 섞어서 활용하면 이제 뭐 더블 클릭 한 번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초면 되는 거죠. 5초면.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고급 버전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1, 2, 3, 4, 5 할까요? 1, 2, 3, 4, 5 아래쪽으로 A 열이죠. 3행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했습니다. 그 다음에 B2칸에서 뭐지? 50, 40, 30, 20, 10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A1이란 칸에는 2 넣겠습니다. 2.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자, 여기 요 칸들의 값을 넣을 건데, 자, 이렇게 할 겁니다. 는. 자, 여기가 1과 50이 만나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괄호 열고, 요 값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 50인데 지금 클릭 안 됩니다. 그래서 위쪽 클릭하고 아래쪽 한번 내려올게요. 화살표로. B2 값, 괄호 닫고요. 곱하기 요 A1 할 거예요. 그러면 102가 요거 1 더하기 50을 먼저 하고죠. 가로 묶어서 그 다음에 곱하기 2. 그 얘기는 자, 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이해할까요? D4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계산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 논리대로 가면은 괄호 열고 그죠? 내 왼쪽에 있는 기준값이라고 할까요? 기준, 요거 기준값 더하기 위쪽으로 기준값이죠. 위쪽에 있는 얘 D2 그 다음에 괄호 닫고 곱하기 요 A1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요걸 다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아래쪽으로 100개 있고 옆으로도 100개 있다. 그러면 총 몇 개를 넣어야 되죠? 100 곱하기 100. 10,000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일이 할 거면 10,000번을
입력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또 이렇게 한다면 는 괄호 열고 예 더하기 그죠? 예 괄호 닫고 곱하기 예. 이걸 10,0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형태가 절대주소, 상대주소, 뭐 같이 따라갈 거냐 혹은 고정시킬 거냐 라는 즉 달러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요걸 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로 다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요걸 그대로 아래쪽으로 카피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카피하고 밑에 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따라오는 게 맞죠. 밑으로. 그러니까 요 A4는 같이 따라오는 게 맞았습니다. 이거는 계속 따라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3은 내려오면 안 되죠. 요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B3은. 그리고 A2도 내려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요 파란색이죠, 지금. 얘는 따라오는 게 맞고 나머지는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카피할 때. 그 다음에 옆으로 카피해 볼게요, 얘. 옆으로 카피 했을 때 옆에 거 클릭해 보면 요것 보시면 요 파란색은 같이 옆으로 따라오면 안 돼요. 그냥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밑에 거 요걸로 갈게요. 요걸 카피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카피한 걸로. 얘 더블 클릭하면 똑같나? 자, 아무튼 파란색은 옆으로 따라오면 안 되고 이거 뭐죠? C3은 에이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게요. 아예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요렇게가 되는 거죠. 위에 거 클릭하겠습니다. 위에. 아, 그럼 앞으로 위에 거 클릭해서 가면, 아, 여러분들. 자, 아까처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엑셀이, 자, 안 보이는데 제가, 이랬는데, 그죠? 사실은 요거 더블 클릭하지 말고, 위쪽 하면 되네요. 위쪽 클릭하면 이제 하하! 오늘 덕분에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 입력줄이라 그러죠. 요거 클릭하면, 자, 얘는 빨간색은 그죠? 빨간색은 옆으로 갈 때 따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죠? 이 파란색과 요 보라색은 따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카피할 때, 그 다음에 옆으로 카피할 때 각각의 작동 규칙을 확인하시고요. 따라가야 되는 거와 따라가면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가볼게요. 자, A3은 밑으로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옆으로 카피할 때는 옆으로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고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이라는 건 뭐죠? 숫자죠, 숫자. 숫자는 같이 움직여야 되고 옆으로는 이란 거는 문자죠, 문자. 영어 A는 옆으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에만 달러를 붙이겠습니다. 문자만 고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는 이라는 이 숫자죠. 숫자는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고정이 안 되고 고정시키면 안 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옆으로 카피할 때는 문자죠. 문자 A죠. 는 옆으로 카피할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빨간색 B는 아래쪽으로 카피할 때는 따라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대로 고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죠. 아래쪽으로는 카피할 때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 고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카피할 때는 B, C, D, E, F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 B에는 달러 표시가 붙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1은 밑으로 카피할 때도 고정돼야 되고 옆으로 카피할 때도 고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문자 숫자 모두 달러 표시. 엔터. 그죠? 이렇게 되는 걸 밑으로 카피해 볼게요. 그러면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죠. 얘는 원하는 대로 따라왔고 아래쪽으로 따라왔고 얘는 안 따라왔습니다.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대로 고정되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카피한 걸 그대로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옆으로만 카피할게요. 옆으로만 이렇게 카피하면 여기 클릭해 볼까요? 이거 보이니까 이렇게 갈까요? 여기 클릭했습니다. 수습 입력줄에 보면 옆으로 카피했을 때 얘는 안 따라갔죠. 고정됐죠. 잘. 근데 얘는 잘 따라갔습니다. 옆으로. 그죠? 그럼 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했죠. 이게 여러분들 뭘 하고 카피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믿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사고 칩니다. 늘 뭔가를 카피했을 때는 제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번 카피하고 그죠? 이렇게 잘 됐다 확인하면 카피한 걸 전체를 선택해서 그대로 또 옆으로 카피하면 다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늘 아무 때나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잘 작동됐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그 10,000개면 뭐 어때요? 10,000개면 이 100개 카피하고 카피하는 데는 뭐 1초도 안 걸리는데 그 다음 그 카피한 걸 또 옆으로 카피해버리면 진짜 5초 만에 끝나는 거죠. 이게 입력 잘 한 다음에.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유용함이에요. 근데 이 작동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참조하는 방법 다시 볼게요. 그죠? 같이 움직일 거냐? 상대 주소를 통한 상대 참조. 그 다음에 그냥 고정시킬 거냐라는 거는 절대 주소를 통한 절대 참조. 그리고 이 각각들은 행열이었죠. 열행이었죠. 열행. 그러니까 문자, 영어, ABCD냐, 숫자 1, 2, 3이냐 각각을 따로따로 이제 적용을 해서 달러 표시를 붙일 거냐 말 거냐를 적용해서 이렇게 부분 이렇게 따라갈 거냐 고정할 거냐를 따로 적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누적합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할까요? 값, 그 다음 누적값 여기에 10, 20, 30, 40, 50 이렇게 했을 때 누적값이라는 게 이제 얘는 10이고 여기는 10이고 얘는 10 더하기 20 그러니까 위쪽부터 아래쪽이죠. 10 더하기 20인 30 얘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인 60 이런 식으로 누적값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칸 좀 더 늘릴까요?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10, 20, 30, 40, 50 제가 일일이 넣었는데 사실은 이런 규칙이 있는 경우는 10, 20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둘 연속으로 두 개 선택해서 이렇게 카피를 쭉 내리면 10, 20, 30, 40, 50, 60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값 계산은 자 보세요. 이렇게 갈 수 있죠. 는, 예. 그 다음에 는, 예 더하기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옆에 거 했으니까 그냥 됐고 얘가 달라졌죠. 얘부터인데 얘가 자기 위쪽 더하기 자기 옆쪽입니다. 그죠? 위쪽 더하기 옆쪽. 그러니까 지금 달러 표시 안 붙었으니까 상대 주소, 상대 참조죠. 내 위쪽 더하기 내 옆쪽. 요거를
카피해서 아래쪽에 페스트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 위쪽 더하기 옆쪽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근데 뭘 의미하느냐? 누적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현재까지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현재까지 10 더하기 20인 30이죠. 그 다음에 얘는 10 더하기 20인 30에 더하기 30이니까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을 한 거예요. 요걸 카피해서 쭉 하면 이 각각들은 다 현재까지의 누적값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60 더하기 40인데 60은 사실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의 값이었죠. 그러니까 요 값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얘는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나요? 이 값들이 누적되는 값들이 현재까지의 누적값. 그럼 얘는 카피하면 거기다가 내 옆에 걸 더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쪽 더하기 옆쪽인데 위쪽들은 자기 이전까지의 누적값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옆에 걸 이제 자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애매하네요. 하여튼 자기 걸 더해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누적값들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누적값은.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는 합계라는 건 썸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썸이라는 함수를 써도 돼요. 썸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썸 괄호 열고 자 보세요. A2죠. A2 그 다음에 콜론 할게요. 콜론 하면 영역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기 가볼까요? 여기서 썸 하면 위쪽 할 때 A2부터 A 뭐 11까지 하면 이렇게 콜론이 나오죠. 콜론이라는 얘기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연속되는 영역을 이제 얘기할 때 콜론을 씁니다. A2부터 A11까지라는 거죠. 이 콜론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괄호 닫고 하면 이게 전체 썸이 되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 자, 지웠습니다. 다시 는 여기서 sum 괄호 열고 A2 콜론 하면 A2부터 A2까지니까 A2죠. 지금은 괄호 닫는데요. 괄호 닫고 그런데 요 앞쪽에 있는 A2에는 달러 표시를 붙이겠습니다. 사실은 숫자에만 달러 표시 붙여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제 각자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 지식이 됩니다. 근데 그냥 상관없을 때는 둘 다 붙여도 상관없고 하나만 붙여도 상관없을 때는 그냥 둘 다 붙이기도 해요. 그거는 사용자마다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상관없을 때는 둘 다 붙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고정된 A2부터 그죠? 절대 주소인 A2부터 변하는 A2까지 상대 주소인 A2까지입니다. 엔터 칠게요. 요거 쭉 카피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sum A2부터 A5까지 왜 이래 됐죠? 달러 붙어 있는 A2 시작점이었죠. 시작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A2부터예요. 근데 이제 끝나는 점은 상대 참조였기 때문에 카피할 때마다 지 위치 기준으로 갑니다. A2부터 내 옆으로 두 칸 있는 것까지. 그죠? A2부터 내 옆으로 두 칸 있는 데까지니까 A2부터 A5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값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뭐죠? 이렇게 연결 지어서 체인처럼 연결 지어서 누적값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였죠? 내 위 더하기 내 아래. 그 다음 아예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시작점은 고정시키고 끝점은 내 위치대로 상대 참조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기본은 칸이라고 그랬습니다. 칸, 그죠? 칸, 각각의 칸. 그리고 그 칸은 우리 표처럼 행렬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칸들은 주소가 있는데, 칸에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어 숫자다 보니까 행열이 아니라 열행이라는, 그죠? D1이죠, 예, D1. 2, 3이죠, 2, 3. 열행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수학의 행렬과는 조금 반대되는 형태로 이름이 붙어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칸, 셀이죠. 칸, 셀은 각각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활용해서 다른 데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계산이기 때문에 는으로 시작해야 된다. 는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칸 활용할 때는 카피할 때, 이게 식 자체를 카피할 수 있는데, 식 자체를 이렇게 카피할 수 있는데, 그 카피할 때는 뭐 같이 따라가게 하는 상대 주소, 상대 참조가 있고, 따라가지 않고 고정시키는 절대 주소, 절대 참조가 있다. 그 고정은 달러 표시로 이루어진다. 까지였습니다. 마칩니다.